안녕하세요. 3세대 코칭TV의 권경숙입니다. 오늘은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그동안 영상 만들면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. 근데 이 아이메시지라는 게 그거 뭔지 알아. 하지만 실제로 아이메시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또 흔치 않은 그런 화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아이메시지를 나의 언어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아이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제가 사내 코치로 일을 할 때 이 아이메시지의 효과를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. 제가 회사 내 팀장이나 팀원들을 코칭을 할 때 많은 코칭 이슈가 조직 내의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. 이런 이슈로 코칭을 할때 자,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보시겠어요?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보겠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얘기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너 잘못했어. 너 때문에 라는 유후 메시지인 경우가 참 많아요. 너를 주어로 한 유후 메시지요. 유후 메시지는 너 사회에 불만 있냐? 뭐 이런 노래 가사처럼 너를 주어로 하는 화법이라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너를 주어로 할 경우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좋은 의미로 대화를 시작을 했다가도 서로 기분이 더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 분명히 상대하고 잘 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은 진짜인데 그 진짜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더 꽉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아이메시지로 바꿔보라고 하면은 의외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훈련을 하게 해서 입에 익혀서 가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적어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익혀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관계가 풀렸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. 아이메시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면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도 내 말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려운 얘기 할 때는 용기가 잘 안 나잖아요. 근데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.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어려운 얘기, 하고 싶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그 얘기가 있다면 오늘 아이메시지를 잘 훈련하셔서 속 시원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이메시지는 말 그대로 나를 주어로 하는 화법인데요. 3가지 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.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행동이고요. 두 번째는 그 사실과 행동에 대한 내 느낌과 내 감정이에요. 세 번째는 나나 또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.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. 경우에 따라서는 2번과 3번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2번의 느낌과 감정은요,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사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. 조직에서 리더가 구성원한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히려 상대를 더 주눅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. 이 아이메시지라는 걸 토머스 고든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사용하는 화법으로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서 특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리더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 대리를 불러다 놓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화가 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대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. 그래서 조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조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. 땡땡님, 일을 그렇게 대충 하실 겁니까? 이 경우에 너라는 주어를 넣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있는 거죠. 너 일 그렇게 대충 할 거야? 라는 이야기잖아요. 자, 이걸 우리가 아이메시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3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첫 번째, 구체적인 사실이죠. 김 대리님이 지난번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완할 점을 여러 곳 발견했어요. 두 번째, 나의 느낌과 감정이죠.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런 보고서를 받으니까
내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났어요. 세 번째, 나 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. 그대로 보고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수정하느라 내가 해야 할 다른 업무들이 밀리게 됐어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. 이번에 내 느낌과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. 리더가 이렇게 당황스럽고 화도 났다라고 감정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구성원은 공포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적절한 감정 단어를 쓰거나 조직에서는 2번을 빼고 3번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.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.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들어가 버렸어요. 방문 쾅 닫고.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이러면 화가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아이를 막 따라 들어가고 싶죠. 따라 들어가서 문 막 두드리면서 너 지금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짓이야? 아마 많은 가정에서 한 번쯤 벌어졌을 법한 그런 장면일 텐데요. 이것도 유효 메시지죠. 너 그게 무슨 버릇이야. 너 그게 무슨 버릇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의 기분만 더 상하게 하는 거죠. 이럴 때 아이 메시지 정말 효과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. 엄마는 또는 아빠는 우리 땡땡이가 밥 먹다 말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두 번째 내 느낌과 감정 많이 놀라고 슬펐어. 그 다음 나 또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죠. 앞으로 엄마가 우리 땡땡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고 내일 우리 땡땡이가 기분 좋은 얼굴로 학교에 가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. 이렇게 이야기를 여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이때는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앞에 리더가 구성원하고 얘기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공포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족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.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이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이메시지를 하는 세 가지 프로세스 기억하시고요. 각각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이메시지의 핵심은요.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마술 같은 화법이냐는 거죠. 유효 메시지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틀어지는 경우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. 저는 이 아이메시지를 배운 지가 거의 한 20-30년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이메시지가 제 입에 익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불킥 많이 했거든요. 저는 이 아이메시지에 대한 강의, 피드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불킥 많이 하시라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말버릇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. 아이메시지 잘 활용하셔서 더 매력적인 리더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회사에 있을 때나 회사를 떠나서나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